네, 보시다시피 제3제 개입 여부에 따라서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양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자, 즉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다이렉트 트레이드, 여기에 반한 것이 저희가 이제 간접 무역으로 해서 인디렉트 트레이드, 무역 거래가 제3국의 업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입하는 제3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접 무역에서 중개 무역과 중개 무역, 또 통과 무역, 스위치 무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중개 무역과 중개 무역이죠.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간접 무역 중에서 첫 번째 중개 무역이 있습니다. 중개 무역.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학교 근방에 방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을 중간에서 건물주와 여러분들을 놓고 중간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그 부동산이 있죠. 그랬을 때, 자, 중개무역입니다. 여기가 부동산을 하는 그 사무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여기 건물주가 있겠죠, 그죠? 건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나가 있어요. 나.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그 거래한 곳에, 부동산에 가서 뭐를 합니까? 방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방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건물주는 어때요? 이 부동산을 하는 이 부동산 거래 사무실에다가 건물을 내놓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 사무실을 통해서 건물주의 세입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나와 건물주를 중간에서 제3자로서 연결해주는 이 사람은 나와 건물주를 중개를 한 거예요. 중개. 그래서 부동산 중개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요걸 빼고 우리는 중개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그러면 내가 원룸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원룸을 살려고 구하는데, 원룸에 대한 월세라든지 보증금에 대한 것만 건물주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와 건물주가 어때요? 거래를 하죠. 뭘 합니까? 계약을 하죠. 이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건물주와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서 건물주와 나를 연결을 해주고, 이 사람의 수입원은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의 수입원은 뭐 부동산 중개거래법에 따라서 뭐 1%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 금액의 1%, 건물주에게 또 1%를 받게 되죠. 이 1%는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을 계약금이 2천만 원이면 2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개 수수료라고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물주하고 나가 계약서를 적고, 나는 이 건물주의 이 건물에 들어가서 원룸에 들어가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건물주를 중간에서 어때요? 건물에 대한 그 건물 가격이 변동이 되나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가격에 내놓고자 하는 가격에 나한테 그대로를 연결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무역에서 이거 똑같은 도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무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중개무역은 그 금액이 금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건물주가 월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의 계약금이에요. 1,000만 원에 50만 원으로 내놨는데 부동산 중개업에서 1,000만 원에 60입니다 라고 해서 가격을 변동시킬까요? 변동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1,000만 원에 50만 원입니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1,000만 원에 50만 원. 그러면 건물주가 얘기한 금액 그대로를 나에게 연결시켜주고 나는 1,000만 원에 50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나는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쪽에 거래하는 금액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개 수수료 또 중개 부동산을 중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역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내가 있어요. 똑같이 이쪽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에요. 일본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있다고 칠게요. 중국에 잘 아는 친구가 있다고 그럴게요. 친구 누구로 할까요? 자, 친구 A. 자, 나는 볼펜이 지금 필요합니다. 일본제 볼펜이 필요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 그런데 마침 중국에 있는 친구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나 일본에 있는 볼펜 제조업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침 중국의 A라는 친구가 일본에 예를 들어서 나카무라라고 하는 이 친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카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국이에요. 한국에 내 친구가 있는데 너희들 일본에 있는 볼펜을 수입을 하고자 한다. 좋은 가격에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볼펜 한 자루에 100원이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볼펜 한 자루에 100원이야.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이 친구가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나카무라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볼펜을 만들고 있어. 그런데 개당 100원이래. 오케이. 나 그 볼펜 살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A라는 친구가 나카무라에게 뭐예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이경민이라고 합시다. 이경민이라는 친구 회사 또는 경민에게 볼펜 1,000자루를 갖다 줘. 1,000자루면 얼마인가요? 네, 처음 10만 원이죠, 그죠? 1,000자루. 1,000타. 그죠? 그래서 나카무라는 어때요? 여기다 물건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1,000자루 볼펜. 그 볼펜 가격이 여기처럼
여기처럼 금액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중간에서 마진이라고 하는 그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볼펜 1000자루 10만 원의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결제는 다이렉트로 합니다. 일종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방식은 거래하기 전에 인코텀스라고 하는 어떤 국제 규정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해서 선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코텀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에서 낸 그 금액 그대로를 나한테 보내주는 것.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수입원이 뭐냐면요. 보통 중개수수료는, 무역의 중개수수료는 2에서 3%를 줍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의 2에서 3%면 10만 원에 2%면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서 2,000원 내서 얼마요? 3,000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 수고했으니까 얼마? 2에서 3%의 수수료를 줍니다. 중개 수수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중개무역. 자, 이렇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내가 그러니까 원룸을 구하고자 해서 들어가서 그대로의 가격을, 주인이 원하는 그대로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살 수 있게 중간에서 중개하는 이런 부동산 사무실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수입은 법정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1,000만 원에 50만 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50만 원에 대한 뭐 그 금원까지 다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알기 쉽기 위해서 그냥 1,000만 원에 대한 1% 이제 10만 원을 여기다 주게 되고요. 이 물건을 내놓은 사람도 10만 원을 주게 되고, 이 사람은 중간에서 2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3자, 나하고 무역은 항상 2개국 이상, 너와 나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거래 활동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A라는 친구에 의해서 소개를 받고 그 금액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한테 한 자루에 100원이야, 1,000자루면은 10만 원이야라고 얘기한 걸 이 친구는 그대로 한국의 이경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성사됐을 때 그 금액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제3자, 즉 제3국의 보통 그 오퍼 커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진은 보통 중개수수료 마진은 뭐 딱히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2에서 3%를 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중개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를 줘야 될지 그런 건 보통 2에서 3%가 이제 관례적이고 관행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개무역이고요. 자, 간접무역 중에서 두 번째로, 요건 발음은 좀 같지만 중개무역이 있어요. 요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여기 옆에다가 적을게요. 중개무역과 달리 중개무역은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을 하고자 한다, 또는 건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어떤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땅 소유주가 있죠. 물론 그 땅 소유주가 직접 물권을 내놓고 그 땅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좀 빠른 매매 거래 성사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땅 소유주가 잠깐만요. 땅 소유주가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 중개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 소유자가 자, 내 땅 100평이 있는데 땅 100평이 있는데 이거 좀 팔아줄 수 있겠어? 평당 50만 원 한 평에. 지금은 이제 평이란 단어를 쓰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스퀘어미터 이렇게 스퀘어미터에서 이제 그거 3.3 스퀘어미터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땅이 100평에 한 평당 50만 원이면 얼마요? 100만, 5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땅 100평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을 땅 소유주가 팔아달라고 내놨습니다. 근데 부동산 소유, 누구요? 경민이가 땅을 사고 싶어요. 100평을 살려고 그래요. 땅 100평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인이 하는 얘기가 땅 100평이 있는데 평당 60만 원이야. 평당 100평인데 얼마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나 땅 살게. 그리고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고 이 거래의 금액은 얼마였냐면 6천만 원이에요. 부동산 중개의 수익원은 이 사람한테 50만 원, 즉 5천만 원의 땅을 부여받고 이 5천만 원에다가 자기의 마진과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6천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이 수입원은 1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에서 내놓은 거에 대한 판매 금액 1천만 원이죠. 요거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땅 소유주 거래는 6천만 원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하고 구분이 되죠. 첫 번째, 건물주가 내놓은 것에 대한 금액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와서 사는 것, 요건 중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땅 소유주가 내놓은 그 금액, 땅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건물도 자, 내가 5층짜리 건물을 1억에 내놨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랬을 때 이 건물을 1억에 내놨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1억 1천만 원에 내놨어요.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1억 1천만 원입니다.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실제적으로 땅 소유주하고 나는 1억 1천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억에 내놨지만, 예를 들어서 1억에 내놨지만 여기서는 건물을 얼마요? 자기가 10% 쳐서 1억 1천만 원. 그래서 여기에 갭이 생기는 1천만 원은 자기의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변하고요. 조금 비교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중개무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요러한 루트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걸 중개라고 얘기해요. 중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무역을 설명을 하면 중개무역은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볼펜을 또 얘기할게요. 기억 나왔으니까 볼펜 한자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일본에 나카무라가 있어요. 일본에 나카무라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나카무라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요. 나가 있고 경민이 있어요. 경민무역이라고 그럴게요. 경민무역. 자, 위에가 하나고 여기다 밑에다 해볼까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볼펜을 나는 일본에 직접 볼펜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침 중국의 A라는 친구가 일본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나카무라에게 일본의 볼펜을 좀 사려고 하는데 네가 중간에 뭐 좀 쓸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일본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봤어요. 볼펜 한 자리에 얼마니? 했더니 100원이야. 한 자루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여기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처럼 돈을 얹혔으니까 한 자루에 110원이래. 오케이. 금액 좋아. 1000자루 할게. 그래서 10만원. 아까 똑같죠? 10만원에 1000자루야. 그러면 여기는 11만원이 되겠죠. 그죠? 11만원. 예, 여기 1000자루에 11만원. 오케이.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을 위해서 부동산이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이 움직일 수가 없듯이 또 땅이 움직일 수는 없죠.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놓은 거고요. 여기에 첫 번째는요. 1. 가격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일본에서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요. 중국으로 그 물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결제를 두 번을 서로의 결제 관계가 두 번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중국에서 일본한테 10만 원의 1000자루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얘는 수입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또 수입이죠. 수입해서 여기에 와서 그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줍니다. 케이스를 뭐 새로 맞춘다든지 거기에다가 뭐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결제가 됩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입할 때 결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또 중국에서는 나한테 물건을 팔기 때문에 결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다. 나와 일본은 어때요? 어떤 것만 왔다 갔다 할까요? 스펙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왜? 스펙이라는 건 사양이죠. 볼펜의 품질이라든지 볼펜에 대한 여러 가지 며칠을 쓸 수가 있니? 색상은 어떤 색상이 있니? 볼펜의 굵기는 0.5mm니 1mm니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게 돼요. 제품에 대한 확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거래는 일본에서 중국에서 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의 변동이 있고 제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품 변화. 물건이 들어와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경우보다는 제품의 변화가 있어요. 케이스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약간의 변화죠. 제품의 소극적 변화. 요것이 중개무역하고 다른 겁니다. 중개무역은 첫 번째 뭐였었어요? 가격 변동이 어때요? 가격 변동이 있어요. 두 번째,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주는 거예요. 가격 변동 없죠? 그리고 직접 거래를 해요. 제조자와 직접 거래. 그리고 제조자 직접 거래하죠. 요거는 제3자 거래를 합니다. 요거는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제3 그러니까 수출국과 수입국의 어떤 거예요?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에 알선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 무역을 말하는 겁니다. 제3국의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 중개무역에 있어서 제3국의 중개인은 여기요. 중개무역에 있어서 제3국의 중개인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상의로부터 거래 알선만 하는 거예요. 거래를 알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각각 받는 건데 대부분이 중개 수수료는 2에서 3%. 많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5%까지도 이제 보통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 그래서 5%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가격의 수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더 이렇게 5% 이상 이렇게 받게 되면 실제적인 그 중개로 나선 제3자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은 수수료 지불에 대한 그 어떤 커미션에 대한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본이 수출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입국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중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가 오픈되다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일본에 있을 수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전문가예요. 근데 예를 들어 중국에도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중국에서 이런 제품이 원하는데 일본에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경우 있었죠. 중국에 컴퓨터를 구입을 하려고 일본에 컴퓨터를 구입을 하려고 일본에다 문의를 했어요. 근데 그 컴퓨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컴퓨터 가격이 한 대다. 일본에 물어보니까 대당 100만 원인데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또 중국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중국에다 물어보니까 어때요? 60만 원 달래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50대가 필요해요. 50대. 그러면 금액이 커지겠죠, 그죠? 100만 원에 50대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하고 여기 물어보니까 50대를 하니까 3천만 원이에요. 50대. 그러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마음이겠지만
컴퓨터는 사양이잖아요. 그죠? 하드가 뭐 예를 들어서 1TB, 여기도 1TB, 뭐 램이 뭐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대한 그 스펙이 똑같을 경우에 같다고 가정했는데 대당 100만 원이고 여기는 대당 6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뭘 사겠어요? 다른 거 물론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램이라든지 뭐 이런 하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사요. 자,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데 중국에서 연락을 했더니 바이 캐시예요. 현금을 먼저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3천만 원을 현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물건이 왔어요. 큰 이제 여기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대가 왔는데 10대 속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컴퓨터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벽돌이 들어있었어요. 벽돌. 신문에 좀 났었어요. 이 벽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기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싼 곳에는 반드시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격이 이럴 테면 결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아까 말하는 인커텀스라고 하는 그 국제 기업에 의한 지불 방법, 운송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바이 캐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받은 후에 뭐 몇 퍼센트 또 가기 전에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벽돌이 들어오는 이러한 그 어떤 그 품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 확보에 대해서는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이 친구는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하고 제일 친해요. 친한 친구고 여기도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도 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A 이퀄 B예요. B 이퀄 뭐예요? C예요. 그럼 A 이퀄은 어떻게 돼요? C예요.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친분이나 신뢰성, 어떤 크레딧 이런 거에 의해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기, 무역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크로 시스템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3자 지불 보증 제도죠. 에스크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차후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용장이라고 하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는 LC를 오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스크로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